대통령이 어제 오자마자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얘기인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상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건데 그 반대로 가잖아. 선출 권력은 니네들 위에 있어. 우리가 법 정하고 시스템 정하면 그대로 따라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완전히 뭐 계속 조익돈 히데요시라고. 거기다 법원 행정처 없애가지고 우리가 인사할 거야. 뭐 40조 만들어가지고 대법관 늘려가지고 대법관도 패스할 거야. 말도 못하잖아요. 네모 유덱스 인 카우자스와 로마법의 법원입니다. 네모 그 누구도 유덱스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인 카우자스와 자기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제 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야.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그러니까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 제가 맨 처음에는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민주당 진영 범여권에 몸담아가지고 현재 사법개혁을 찬성하고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상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건데 그 반대로 가잖아. 어떻게 하면은 법원을 갖다 흔들어가지고 입법부 선출 권력은 니네들 위에 있어. 우리가 법 정하고 시스템 정하면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완전히 뭐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능멸하고. 조익돈 히데요시라고. 거기다 법원 행정처 없애가지고 뭐 우리가 인사할 거야. 대법관 늘려가지고 대법관도 패스할 거야. 뭐 40조 만들어가지고 니네들 뭐 별로 중요하지 안 하게 할 거야. 뭐 꺼내놓은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직위원 부장, 직위원 판사. 저 뭐 왜 저렇게 재판을 장난으로 하냐, 얼빵하게 하냐, 뭐 저게 재판이냐. 재판이 장난이냐, 해가지고 아니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그 모욕적인 모독, 그거는 착한 간섭이고, 그 수원에서 모독한 것은 이건 정말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고. 모독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형사소송법 18조에 보면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와 피고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공정할 것 같지 않은 우려가 있느냐? 이 사건 자체가 연호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연호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날을 갖다가 뭐 여러 개를 이 날이 그 말 요 날이야 또 저 날이야 계속 옮겼어. 한 5번 바꿨어요. 몰라요 몇 번이지만 굉장히 바꿨어. 그 자체로 이거는 못 믿어라고 끊으면 되는데, 뭐 박상용 검사 저놈 이상해, 거기다 감찰 지시, 상설 특검 뭐 가지가지 켜켜이 쌓았잖아. 이재명 대통령도 수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를 지칭하는 듯한 얘기로 비난을 하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감찰 상설 특검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했지. 그러면 검찰은 이날 이화영이 술을 먹었어요 라고 입증하는 거면 거기에 관련된 고날, 교도관, 뭐 또 변호인 이렇게만 증인 신청해 가지고 한 8명만 하면 돼. 그런데 이날도 안 했죠, 저날도 안 했죠, 요날도 안 했죠, 저날도 안 했죠, 당신 얘기하는 거 다 안 했죠.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죠. 무지하게 늘어나지.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전날 해가지고 먹었다. 그 중에 하나 중에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이 위증이다.
왜? 그런 날 한 번도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 다 확인해봐야죠. 그걸 증인을 잘랐어. 다 자르고 내면. 그러면 공소유지 어떻게 하냐? 공소유지가 안 된다. 당신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우리 이 부분 무죄 쓰려고 하는 거냐?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대검의 오케이를 받고 기피 신청을 한 거라고. 형사소송법 22조에 보면 기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지되죠. 정지. 그러면 소송 절차가 기피 신청해서 소송 절차가 정지돼. 근데 법정에서 안 나가고 계속 꼬나보고 있어. 이게 법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린 기피 신청합니다. 딴 재판부 해입시오. 하고 나가는 게 법원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에요. 꼬나보면서 계속 이렇게 보는 게 모독이죠. 그러니까 나가게 돼 있다고. 왜? 정지가 되니까 할 게 없잖아. 네. 할 게 없잖아. 그래서 할 거 없어서 나갔어. 그걸 집단으로 나갔대. 검사가 한 명이었으면 집단 아니지. 두 명이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쌍으로 나갔다. 셋부터는 떼로 나갔다. 그럼 어떤 검사는 남고 어떤 검사는 나가나?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똑같지. 그건 나간데 그걸 집단으로 그랬대. 마치 항명하듯이.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프레임에 의해서 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뭐 잘못됐다? 그럼 어떡하라고. 아니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해가지고 증인을 다 커트하는 재판부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정말. 그건 모르겠고. 진짜. 어쨌든 공소유지가 좀 힘들 걸로는 보여져요. 그래서 기피를 했으면 그 기피에 따라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고 재판이 또 진행되면 돼. 그러면 항소해 가지고 아니 우리 증인 다 잘라 먹었습니다. 잘라 먹은 증인들 다시 불러 가지고 항소심 좀 해주십시오. 항소 이유 쓰면 되겠지. 모르지. 이화영 또 증인 다 잘려 가지고 무죄 비슷하게 나왔는데 또 항소 못하게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신중히 검토해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라. 또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러겠지 뭐.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 자주 했던 분이 누굽니까? 아유 뭐 대통령이 자주 했잖아요.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서 그 곳곳에 숨어 있는 장기술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신 분이죠. 아니 재판부 기피 신청 작년에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하셨고 그럼요. 후보 시절에도 하셨고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안 나갔잖아. 기피 신청하면은 정지가 된다 그랬지. 네. 그럼 한 기일 빠져요. 두 기일 네. 빠질 수도 있고 그만큼 늘어지죠. 그리고 안 나가시고 하면서 계속 재판 지연시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이거는 별일도 아닌데 뭘 7박 8일인가 9박 10일 다녀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첫 지시가 이겁니까? 해외에 있을 때 이것만 지켜보고 있었나? 해외에 있을 때 국내 뉴스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인 재판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네모 유덱스 인 카우자 수아 이게 뭐냐? 로마법의 법원입니다. 네모 그 누구도 유덱스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인 카우자 수아 자기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검사의 다리몽둥이를 뿌려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검사들이 수사검사도 아니고 이 나중에 그 수사 재판 같이 못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온 거야 이거. 어쨌든 그렇게 자기 공동 피고인의 재판이 있어가지고 검사들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쟤들 혼내줘라고 한 거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과 유관한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처럼 군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 처음 딱 들으면 이게 왜 뭐지? 왜 이러지? 이거 대화하지 않네? 이해충돌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로마법에서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온 거고 영국에서는 이걸 자연정의라고 해서 이거는 뭐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사람 심성 내에 있는 거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걸 감찰을 하라고 했잖아요. 감찰을. 그 감찰의 주체는 지금 대검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검이 오케이 했으니까. 근데 대검이 오케이를 했는데 어떻게 대검이 감찰을 해요? 그건 뭐 법무부한테 하라 그러겠죠. 근데 법무부 장관은 몰랐다잖아요. 아니 뭐 지금 언론 보고 감찰 지시 내려온 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번에 과외 때문에 아주 과외 때문에 그럼 뭐 하면 되겠네. 그러면 대검을 감찰해야 대검도 감찰하고 오케이한 대검도 감찰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야,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거죠?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매령 때도 했잖아요. 백혜령 때도 했잖아요. 왜 일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경정한테 수사해가지고 하라는 그때도 그렇게 하더니 혼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자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또 잡혀가겠는데.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일개 사건에서 일일이 다 만기칠람 하시는데 유병수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데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법에는 어쨌거나 수사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매점매석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매점매석 사범들을 엄단하라.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병수가 이상하니 유병수를 족쳐라. 이거는 못해요. 아니 근데 뭐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네. 가능해요. 야, 근데 이게 좀 큰일 났네. 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잡혀 들어가면 자주 오세요. 같이 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거 어제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법원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하나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어제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에 대한 공격은 뭐 어쩌고저쩌면서 딱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대로 그대로 반박을 했어요. 네,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송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하나하나 반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통과가 되겠죠?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냥 근데 내란 재판부는 이거 그냥 2심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되죠? 뭐 지금 하도 여러 가지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정신이 어안이 벙벙한데 내란 재판부? 국민의 명령이다. 딴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한다. 뭐 김병기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아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원내대표가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입법을 할 건데 국민의 명령이래. 국민의 명령인데 뭐 딴소리 하지 말래. 딴소리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란 재판부를 항소심부터 한다고 쳐요. 근데 그 당시 그러고 난 다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요. 그럼 중지가 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재판부는 새로 꾸려진 재판부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재판부는 신청 안 하겠죠. 신청 안 하겠죠. 내란 재판부 그냥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신청이 새로 꾸려지게 되면 아예 거부를 하겠지. 도저히 이거 뭐 방법이 없구나. 아니 근데 이거 위헌이에요. 위헌인데 저 피고인들은 할 수가 있어요. 피고인들은 뭐냐? 헌법 제2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법률에 의한 법관이란 거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결정을 한 게 내린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그 법률에 의한 법관이란 것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판사가 미리 주어진 법 규범에 따라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법원 조직법과 또 법원 예규와 관행과 뭐 이런 것으로 루틴으로 담당 판사가 정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요번에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담당하게 하려고 새로 법을 만들거나 새로 뭐 예규를 바꾸거나 해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 담당 판사를 꽂아 넣으면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판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작위도 아니고. 그러면 피고인 쪽에서 아니 이거 그냥 항소심 가서 그동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던 대로 재판부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는 그동안에 명확하게 주어진 작동되어 왔던 그 법규범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판부가 정해지냐. 이거는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고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피고인 쪽에서는 제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재판부도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맡게 된 사람이니까 재판 맡게 되면서 나 이 아무리 봐도 나 이 재판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이거는 올라가면은 무조건 나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 가지고 재판부가 정해져야 된다. 그게 법률에 의한 법과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네. 내 사건 번호 나중에 가르쳐 줄게. 네, 적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1심에서 직위원이 저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재판하고 있는데 법 바꿔 가지고 법 만들어서 재판부를 바꾸면 빼도 박도 못 하는 건데 이 항소심은 아마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항소심에서 재판부 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법을 만들었잖아. 그 법으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명확한 법규범이잖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이 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작위성입니다. 예. 무작위성. 근데 이 내란 재판부 재판관을 판사를 그냥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 서울 고등에 있는 판사 아무나 가지고 막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또 있잖아. 여기서 손을 타는 거야. 이거부터가 사실은 법률에 의한 법관이 아니에요. 뭐 절차를 막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이게 고등으로 가면 저 항소되면 서울 고등으로 갈 건데 서울 고등에 있는 판사들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냥 뽑으면 야 이거 위헌인가 아닌가 좀 헷갈려 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요 사람 같으면은 이거 엄벌에 내려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쏙쏙쏙 뽑아서 이 사람들 중에 뽑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가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표결이 있으니까요. 예, 아마 12월 2일 날 아예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맞춰가지고 하려고요. 12월 2일 날 아마 영장 심사하고 12월 3일 새벽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다. 아니 날짜를 맞췄어요 그렇게. 특검이 아예 날짜를 그렇게 맞췄더라고요. 민주당이 맞췄겠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한 거는 한참 됐으니까. 네. 한참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날짜를 아예 그렇게 상징적으로 맞췄더라고요. 맞췄는데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공소장은 공개가 돼 있는데 그리고 특검에서는 그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꺼낼 카드가 다른 카드가 있다고 뭐 슬쩍슬쩍 흘리고는 있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야 그거 뭐 들어가지 마라. 야 그 저
해산 결의점을 깎아받아. 뭐 그게 녹취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문자로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원내 부대표에게 뭐 문자 보낸 뭐 내용이 뭐 일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불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의원님 증인이 보통 들어가나요? 증인이 네. 없는데 이번에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그게 참 신기해요. 영장실질심사에 증인이 있다고 하네요. 모르겠네. 저도 이번에 뭐 있다고 해요. 법이 또 바뀌었나? 뭐 이번에도 뭐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긴 해요. 보통 정치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기각될 것이다라는 뭐 부분이 막 90% 이상 얘기가 나오는데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뭐 구속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망이 좀 그래요. 어쨌거나 요는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게 분수령이 되겠죠. 아 그렇죠. 그게 분수령이 되겠죠. 그게 기각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아유 그래도 뭐 계속 하겠지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계속 그러겠지만 계속 울고 먹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영장이 나와도 18명의 의원들이 거기서 막 저 같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날씨가 좀 춥습니다. 요즘에 날씨 조심하시고 안경 바꾸셨네요. 예리하십니다. 네. 옛날에 이제 지금 늘 삼키던 게 태가에 크랙이 좀 났는데 옛날에 구속영장 기일에 수감될 걸 대비해서 맞춰놨던 뿔테입니다. 구치소에서 이런 걸 못 써요. 철퇴를 못 쓰고 뿔테만 쓰거든. 그때 맞춰놨던 거예요. 명품이네요. 네. 명품. 명품이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걸 쓰지 않게 돼서 고의 간직했다가 그때 머플러가 아주 유행이었죠. 지금 저도 그 머플러 샀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네. 버리도 변변찮은데 그때 있던 안경이 생각나서 꺼내가지고 다시 했죠. 머플러가 아주 멋있었죠. 감사합니다. 사람이 멋있은 게 아니고. 다 통칭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